바깥에 지금 벚꽃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벚꽃 잠깐 넣어서 보여드렸어요. 오늘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 제가 이 책 작가님의 문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이 책 작가님은 항상 이렇게 목차 마무리 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미지로 표현해 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이 조금 더 쉽게 읽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려운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독자 입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좋았던 책이고 엄청 이 책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 책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읽었거든요. 작년에 읽었는데 왜 지금까지 리뷰를 안 했지? 싶을 정도로 제가 이 작가님 클래스 101에 있는 강의도 들어보고 그리고 책도 2번, 3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는데도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하니까 또 새로운 측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훨씬 더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이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글쓰기는 모든 것의 기본이라 내가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나 자신을 판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또 관점 깨닫기, 그리고 구조 익히기, 표현 배우기, 훔치기 이렇게인데 그냥 이 책은 한마디로 살아간다는 건 시장에 자신을 끊임없이 파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선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살아간다는 건 시장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다. 끊임없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팔아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 때는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팔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연인 간의 관계도 똑같이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거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 무언가를 교환한다는 뜻이다. 친구 사이에 마음을 교환하는 것, 연인 사이에 사랑을 교환하는 것,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무 능력에 대한 인정과 믿음을 교환하는 것. 예를 들면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성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고 여성은 남성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또한 서로의 그 교환 가치가 예를 들면 남자는 여성에게 경제적인 면을 줄 수 있다면 여성은 남성에게 믿음이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거나 아니면 가사일 아니면 일정 수준의 내조 아이, 육아를 키우는 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각자 다 다르겠지만 서로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에서 이 가치가 맞아야지 남녀 관계도 성립된다고 지금은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남자 여자가 서로 헤어질 때도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서로의 어떠한 가치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한쪽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 또는 경제적인 거 받지 못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쓸모를 다해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가슴 아픈 짝사랑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해요. 장사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직관적이겠죠. 그 능력을 사주는 거고 그리고 서로의 쓸모를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서로 사고 파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건 즉 시장에 자기 자신을 파는 것, 심지어 인간관계조차도 나 자신을 파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분의 글은 정말 쉽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독자는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의한다.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팔아야 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말과 같아요. 모든 생산수단의 뿌리는 글쓰기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작가님의 그림으로 그려주는 이 깔끔한 방식, 문체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직관적으로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글이라는 건
뿌리가 되잖아요. 글이라는 건 뿌리가 되고 글 하나로서 출발을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토대는 글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깔끔한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좋았던 파트인데, 아니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여러 차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제가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새로운 내용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시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요즘입니다. 책에서 내가 미처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넘어갔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 다시 찾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 파트는 글쓰기, 재능이 아니다, 기량이다. 학창시절에 논술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글쓰기가 재능이 아니라 기량이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주로 했던 일이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썼던 일인데 지금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계획서를 쓰는 부서에 있단 말이죠. 또 그리고 그 부서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파악을 잘한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는 사업계획서 쓰는 거 좋아한 적이 있었나? 근데 지금은 제가 업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떠한 제품을 던져주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를 업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는 이걸 쓰는 걸 좋아한 적이 있었나? 이런 질문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소스라치게 정말 쓰기 싫어가지고 제출 하루 전까지도 미루고 쓰다가 그랬던 사람인데 왜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 글 쓰는 거를 갑자기 좋아하게 됐지 생각을 해보니까 쓰다 보니까 우연찮게 예전에 1억 원에서 5억 정도를 나라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글 쓰는 것 성과에 대한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작은 성취죠. 작은 성취에 대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내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진짜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던 거를 좋아하게 된 경험이거든요. 글쓰기는. 않았던 거를 좋아하게 된 경험. 그렇다는 거는 왜? 그거는 제가 작은 성취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에 적극 동감을 해요. 내가 분명히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좋아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능이 아니라 기량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생산수단인 글쓰기. 우리들이 어떠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글쓰기는 다 기량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학 같은 경우엔 사실 조금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문학이나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들이 필요하지만 기량의 영역인 글쓰기에서는 사업계획서 또는 상세 페이지, 제품에 대한 홍보, 리플렛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 기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역량이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트인데 글쓰기는 5대 3대 2의 비율로 만들어지는 칵테일과 같습니다. 즉 여기서의 글쓰기라는 거는 팔리는 글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팔리는 글이란 원리가 5고 구조가 3이고 표현이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팔리는 글이 50% 시장에 대한 것이에요. 팔리는 글이라는 것은 시장이 내 글을 사는 것이지 내 글을 시장에 파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팔리는 글은 애당초 쓰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칵테일로 비유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이미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작가님의 문체가 쉽게 쓰였기 때문에 쉽게 읽혀요. 정말 중학교, 초등학교생들한테 얘기를 해도 읽힐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내용이. 물론 어려운 인용구나 논문처럼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남들이 봤을 때 쉽게 읽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 글을 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뭐 영업 메일을 보낼 때도 그렇고, 제품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적을 때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군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야지 절반은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적을 때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적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나는 가족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리고 몇 남 몇 녀로 자라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여기서 정말 너에 대해서 소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업에 너가 마땅한 인재인지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면은 삼성에서 가장 이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은 정리를 잘하고 삼성은 이제 정리의 삼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고 삼성은 능력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대의 경우에는 능력보다도 열정, 열의, 뭐 인간성 이런 거를 실제로 더 좋아한다고 해요. 임원진들이. 그래서 내 자소서를 쓸 때조차도 누가 보는 글인가 그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적으라고 해요. 저 또한 이 얘기에 정말 매우 적극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팔리는 글이란 글을 시장에 판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글을 산다. 요렇게 해주는 게 요게 50%. 시장이 내 글을 사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진짜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필요한 이야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풀어내라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 하는데 다짜고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먼저 책을 소개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했듯이 예를 들면은 제 유튜브 채널도 사실 습관과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연예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연예인들이 끌어당긴 이야기들 있죠.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큰 시장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리는 글이라는 건 50%는 원리인데 절반 이상은 이미 팔리는 글은 이미 쓰기도 전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여기 팔리는 글은 이미 쓰기 전부터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관점부터 한번 뒤집어 주는 그런 좋은 목차였어요. 글을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내 글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하도록 글을 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글을 시장에 판다는 것은 주어가 내 글인데 시장이 내 글을 산다는 거는 여기서 주어는 시장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글을 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분야 어떻게 보면 이거 크리에이터 분들이랑도 이야기가 똑같이 해주시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접점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은 다들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최대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녹여라. 이렇게 크리에이터 분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주인공인 시장이 주도적으로 내 글을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내 글은 팔리기 위해 존재하는 수동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 글을 산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시장이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글이란 50% 이상을 시장, 고객, 이게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라 라는 거예요. 원리부터 얘기를 드리면 그 기업이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소개서에. 실제로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서도 공공기관이 보는 게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팔리는 글, 시장, 팔리는 글에 대한 50%의 원리가 시장이 내 글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공공기관이 누가 보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은 뭘 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보는 것은 매출, 왜냐면 그것 또한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그리고 고용 얼마나 했는지,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예비 창업가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명분인데요. 명분. 현재 시장에 지금 트렌드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제품이, 이러한 서비스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 계획서를 써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글을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 글을 산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이거를 사업 계획서로 바꿔서 표현을 해드린다면은 사업 계획서에서는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누구지? 공무원들이구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결국에는 뽑는구나. 또 그리고 그들에게 유용한 것들은 뭐지? 매출, 고용, 수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비 창업자라서 지금 당장의 매출, 고용, 수출에 대해서 만족시킬 수가 없다면 예비 창업자라면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 거 뽑아줘야 되겠다라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분께서는 되게 예쁜 원피스? 옷 같은 거를 판매를 하세요. 근데 한복이랑 잘 매칭을 해서 예쁘게 판매하시는 그런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드리면 온라인 쇼핑몰, 단순 유통은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특히 노래방, 유흥업소 이런 데는 애당초 기관에서 지원 대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단순 판매업도 그렇고요. 근데 명분을 여기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분을 보는 게 그들의 명분을 봐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옷을 파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한복을 살려가지고 그 한복에 대한 제조를 하면서 판매를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냥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옷을 팔겠다, 쇼핑몰을 하겠다. 이거는 단순 도매업이에요. 그 나라에서 정부 지원 대상 자체가 유통은 되지 않아요. 근데 vs 우리나라 한복에 대한 예를 들면 원피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서 팔 거다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명분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봤을 때. 온라인 유통이라서 지원하기가 명분이 좀 부족한데 했는데 말을 바꿔버리면 우리나라 한복, 원피스 그거를 판매도 해?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팔리는 글이라는 거는 단순히 책이나 제품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서에서도 그렇게 중요하다. 누가 보는지, 내 글을 누가 사는지, 내 글을 누가 평가하는지 우선적으로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팔리는 글이라는 게 팔리는 글 절반 이상이 이미 팔리는 글은 쓰기도 전에 정해져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도 30%는 구조다. 근데 구조를 알기 전에 팔리는 글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 구조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조도 알기는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걸 전달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계획서에서도 비교하고 타 제품과의 차별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before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제품은 이렇다 해가지고 이게 훨씬 더 좋은 점에 대해서 쓰도록 유도하거든요. 쓸 수 있도록. 그러면 한눈에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이 구조만 가지고 이게 얼마나 훨씬 더 좋은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나와 있고 Before After Bridge라는 모델인데 이 구조도 여기서 알려줘요. 전과 후 그리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러한 구조들이 시장에서 팔리는 글의 30%에 먹힌다. 어떻게 보면은 기법이죠,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외에도 이 책에는 수학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그래서 50%의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나 기법 같은 것들은 수학 분석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나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인터넷에 찾아만 봐도 나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가지고 쓰는 데는 그냥 배워서 쓰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표현인데요. 표현이 20%까지는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 내용은
사실 책을 2번 이렇게 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쓱 지나갔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인 거예요. 이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표현이라는 게 한 문장으로 정의드리면 표현이라는 게 익숙해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을 내 걸로 만드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글을 씀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익숙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자기 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로워진다는 것, 같은 글, 같은 내용이고 자신의 글을 새롭게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게 표현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원리, 구조, 표현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글을 씀에 있어서 글이 익숙한 행위 그리고 같은 글을 새롭게 보여지게 하는 것. 근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 방식이나 문체가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그런 방법이고, 제가 이거를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지? 싶을 정도로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읽어놓고 한 번도 리뷰를 하지 않았었네요. 근데 이 책에서 이게 어떤 거냐, 일단 글을 씀에 있어서는 내가 글을 쓴다는 게 이러한 구조나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는 거나 이게 익숙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같은 글, 자신의 글을 새롭게 보여지는 것, 내 글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새롭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친구, 지인분의 결혼식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청첩장을 대신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보통은 결혼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뻔하잖아요. 아, 내 결혼식장에 와서 우리 누구랑 결혼하는데 축하해달라. 이거보다 결혼식장에 오는 원리,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시장을 먼저 봤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결혼 축하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힘들지 않았냐 라는 한마디라고 해요. 약간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고요. 이렇게 청첩장 문구라는 게 비슷한데,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청첩장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5월 가장 행복한 부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시는 날 황사가 심할까 걱정됩니다. 마스크 2장 함께 전해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한결 도움되길 희망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가치라는 약속으로 영원을 선언하는 날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시장의 원리, 그리고 어떠한 요청,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도 표현 방식이 색다르다라고 느꼈어요. 되게 짧은 청첩장 문구인데, 아, 표현을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익숙한 글을 조금 더 새롭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조금 길어졌는데요, 생각보다. 그냥 깔끔하게 말하면, 다시 정리하자면, 팔리는 글이라는 건 그냥 50%가 원리, 그리고 30%가 구조, 20%가 표현인데, 이게 마치 칵테일처럼 5대 3대 2 비율로 맞추면 가장 최고의 글 작성하는, 판매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퍼센트가 적힌 만큼 중요하지만 구조 또한, 팔리는 글의 원리를 모르면 구조 또한 필요가 없고 표현 또한 필요가 없으니 가장 중요한 건 글의, 팔리는 글의 원리, 그러니까 내 글을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내 글을 사준다 라는 주어를 시장에다가 두시도록 하는 것, 그게 팔리는 글의 원리이고요. 그리고 30%는 누구나 이제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배려해주는 게 저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사위원들 예를 들면은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뭐 before, 뭐 after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비전, 우리 회사의 비전, 미션, 그리고 어떠한 이제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뭐 이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학 분석도 있고, 그리고 뭐 TLR 해가지고 기술 개발 완료 단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의 구조는 저는 이제 배려, 그래서 배려라고 생각해주고, 읽는 사람에 대한 원리는 읽는 사람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조라는 건 읽는 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고,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전달력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똑같은 표현을 해도 그 사람에게 귀에 전달이 되고 꽂힐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까지 열 수 있을까가 전달력에 달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좋았던 책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에 또 아무 때나 피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접힌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훅 펴볼게요. 하나, 둘, 셋. 책을 쓸 때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장을 탐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글의 구조, 즉 목차를 세우는 것이에요. 목차가 어떤 내용을 넣을지에 대한 고민이 끝나고 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글쓰기는 시작됩니다. 저는 목차를 짜고 안에 들어갈 내용도 정하면 늘 누군가에 대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차에 따라 글을 쓰기로 한 순서에 따라 말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예상치 못한 피드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던가 어떤 부분은 처음 들었을 때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고 듣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글도 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로 알려주기. 제가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인데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사실 요거 말고 제가 원하던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 책에서 위안을 얻고 저도 삶의 철학처럼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근데 한 번씩 스스로 내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냥 이 책에서 제가 진짜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요거였어요. 질문의 시작은 자연스러움이다. 질문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대로 된 정답을 얻을 수가 없다. 질문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이게 정말 맞는 게 질문은 시장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마법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이곳저곳에서 창업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IT랑 금융 투자를 나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회사 대표님이랑 임원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질문을 내가 IT도 금융 투자도 모르다 보니까 질문을 정말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하다는 말은 좋게 포장한 것이고 멍청해 보인다는 말이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위로가 많이 됐던 게 저도 늘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바보 멍청이가 된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분도 IT나 투자 쪽으로 모르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대기업 임원 같은 사람들 만났는데 투자는 맹수의 본능과 야수의 심장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임원분들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그 대표님 역시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을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이 책 저자분은 상관없었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선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는 내가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는 자세라고 믿었으니까. 저도 느끼거든요. 아는 척을 해버리는 순간 알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그런 척을 해야 되는 사람의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의도치 않게. 근데 이게 마음과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척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면을 차리는 것.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가 체면을 차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체면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내가 하루에 1%라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세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는 여전히 영원하게도 저는 그거 잘 몰라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원토록 이제 나이가 더 먹어서도 뭐 아주머니가 되어서도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